영성교육이 전라북도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및 교지부사의 역할에 대해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박수 한번 주십시오. 먼저 국민의회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명예! 바로 이어서 순국선언과 표운동을 합시다. 먼저 작고하신 분들과 오늘은 특별히 이태원 참사에서 아깝게 목숨을 잃은 영령들을 위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사단법인 전국 노예 복지효문화연구원은 2005년 소승덕 총재님께서 노동 공정과 효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사단법인 전국 노예 복지연구원을 설립하여 전라북도부터 허가받은 비영리 사단법인 연구교육기관입니다. 저희 대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학교를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더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어르신들을 이렇게 만나뵙고 보니까 또 다 아버님 같고, 저희가 저도 처음 와서 저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사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인사는 곧 우리 부모님한테도 있고 우리 교수님한테도 있고 여러 사람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 인사는 곧 교회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강조해도 이것은 모든 학생들한테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소개받은 김재식 의회 성비현 부의장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아까 우리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원택 국회의원님, 정성주, 그래서 오늘 저도 지금 부의장인 제가 여기를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행사가 혼자가 휴먼화에 대해서 행사가 개최된다고 했습니다. 김제에 이렇게 오셨는데 시장님 지금 나와서 또 축사도 하고 우리 무장이 나와서 우리 박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성은 기본이자 인류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 전통 사상인 효문화 말고 세계에서도 흥국되는 가장 한국적인 위대한 자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것은 우리 일선에서 효교육을 열심히 하시는 원장님들 정말 수고 많고 또 애로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런 좋은 토론을 할까 이런 데 의미부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만들면서 정말 여기 김제에다 잘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폴리텍대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항상 그 학생들한테 효를 가르쳐야겠다. 효가 절대 인성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기술자가 돼야 좋은 기술자가 되겠다 해서 우리가 학장님하고 타업을 했더니 학장님이 K 이렇게 그럽시다. 우리도 여러분 참석해 주시고 또 여기 계신 원장님, 교육원장님보다 전대지방 사이드에 계시는 우리 내 기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무궁한 발전과 여러 쌤들한테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전라북도 효문학술대가 효문학술을 주관하는 우리 학생들이 시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그 주제를 어떻게 살려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비전 제시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논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논제에 특히 우리 최규복 원장님한테 지금 이걸로 드려서 이 최규복 원장님이 이거면 된다, 이 논제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주제를 써서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 논제에 따라서 여러 토론이나 패널들께서 그 주제를 보시고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으리라고 믿고요. 오늘 지금부터 우리 최규복 원장님의 그 주제 발표를 듣고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가치를 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규복 원장님의 주제 발표하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최규복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지니고 우리가 지닌 이
정신적인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프트웨어를 한국에 있는 의식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DNA처럼 무의식 속에 불어넣어야 한다. 이것이 제 주의 주장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과 돈, 그리고 노력과 우리의 정성이 거기에 함몰되지 않으면 결과를 창출해낼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제가 대전소교육원 1기생으로 돌아가신 오원경 의장님과 함께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정말 무섭게 생각하고 그 당시 제가 대전시장 낙선하고 나서 갈 데가 없어서 들어가가지고 이걸 만나서 오늘의 새로운 인생의 가치 질서, 가치 정서, 그리고 가치관이 정립됐거든요. 그러면 저는 인간적으로 이 효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부재된 사람이기 때문에 부재됐어요. 되지도 않은 정책관에 어울려 다니면서 아침에 넥타이 메고 뭐 회합판에 무슨 뭐 만찬이네요 쫓아다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보람이고 긍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가치 질서, 가치 정서 이 부분은 뭐냐? 이 철학적 견지에서 보면 삶의 의미를 여기서 체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철학계를 보면 우리는 알파가 뭐냐면 왜 사느냐, 오메가가 어떻게 사느냐거든요. Why and how to. 그러면 효철학은 뭐겠어요? 효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거든요.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산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공적으로 형성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힘 있는 자들이 먼저 이쪽에 귀의를 해야 돼요. 미운이 고니해도 정체된 사람들이거나 권력을 쥔 사람들이 우리의 이 일에 동참하면서 긍정적 정서를 공유하게 될 때 이게 달리는 열차의 가속화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벌써 25년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오늘 잠시 임시회의를 통해서 다시 의지를 이렇게 붙이는 계기가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하게 선이 그어졌고 제시된 이상 주저하지 말고 같이 가자. 그래서 한 사람이 효지도사라도 더 양성을 하고 이 양성된 효지도사가 왜 내가 효지도사가 되어야 되고 효지도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걸 통해서 자기 가족 중심으로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에게 효지도사의 역할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치관 부분을 정신적인 멘탈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효는 분명한 입장에서 불보셔야 그리고 이름이 뭐지 구체적으로도 이게 패밀리라는 식이라고 하는 가족 제도는 그 화해의 기본 질서고요. 은혜가 그분의 가장 기초적인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한테 간곡하게 부탁하자. 이 말씀은 이 발제자의 뿐이 아니라 같은 원장으로서 저도 10년 전간 효율 원장을 한 거에 아무리 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충청도에 가서 보면은 효 그러면 저 이름을 불러요 요새는. 효 교육 보면 그 최기복 원장. 그리고 제가 정부 보따리 싸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이거 해놓고 어디에 보따리 싸려고 그러느냐고 만류해요. 그 만류하는 사람한테 너 내 교육원 내 주머니 떨어서 움직일 때 단은 10만 원이라도 좀 보태는 있어 그랬더니 얼굴이 벌개져서 말을 못해요. 근데 그것이 지금 현실의 인식이 돼요. 그럼 우리 효 교육원장님들 얼마나 애타겠어요.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치는 사람 무슨 효요양원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다가 자금을 줍니다. 효요양원은 효교육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효자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효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한테 효교육하라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줘요. 그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효의 잔입에 지원해가는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그게 조례로 결정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아주 미세한 조그마한 예산 만들어서 그 예산도 지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효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그 삐침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효는 유교적 측면에서 보면 그냥 부모 공양, 부모 섬기기다 이런 수준이지 현대적인 용어가 뭐예요? 이게 교육이죠. 교육이고 내리사랑이잖아요. 내 자식한테 보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이것이 추세예요. 그런데 과한 사랑 때문에 이 추세를 지금 거스르고 있는 것이 학부모의 일이거든요. 사회에 어른이 있습니까? 학교에 선생님이 있습니까? 가정에 부모가 계십니까? 특히 중학교 과정만 해도 학생 2명 중에 하나는 돕고 어머니가 살든지 아버지가 살든지 아니면 고아도 있어요. 이런 처참한 현실 속에서
길이 있다면 제시해보세요. 길이 있다면. 이게 우리의 유일한 삶의 미래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미래의 관이거든요. 과거에는 복종의 의미의 표가 있었다면 이 복종의 의미를 현대적인 의미에서 순종의 의미, 그러니까 스스로 이걸 해야 되겠다. 남이 하니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옆에 사람도 우리 이제 뭐 10년, 3년을 했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손가락 자르니까 나도 잘라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들여서 죽었고 받아서 행복해야 할 이 시대의 가치성. 이것은 마이클 칙센트교수 시카고 대학의 행복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대의 효는 손가락 자르고 허벅지 살펴서 부모님 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여서 즐거워야 돼. 옛날에는 희생과 헌신을 기본 덕목으로 깔았어요. 지금은 들여서 주고 받으면 행복해야 되죠. 부담되는 효. 자신의 목숨 팔아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신척이는 지금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폐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형편에 맞도록 프레그먼티즘, 실용주의 노선에서 재창출하고 이 재창출하는 부분을 통해서 현대적인 효는 이렇게 괜찮고 아름다운 것이고 실용적인 것이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효지도사들을 양산해서 그들로 알고 확산하고 제일 효와 관련된 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가 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 교육이 돼야 됩니다. 이것까지가 제가 효지도사님들과 교육원장님들한테 드리고 가는 제 말씀이 요지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챌리버 쓰실 때 여러분들 함께 공감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챌리버 주제 발표 너무 고생하셨고 또 발표하는 데 애쓰셨다고 박수 한번 크게.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2시에 시작을 해서 3시 반에 끝내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릉하면은 3시 근데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강릉하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가시고 싶으면 시간 전략에서 요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요점을 제대로 이 논제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논제에 가까운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다. 시간 전략을 하시는데 그 논제가 정확히 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다음은 순서를 제가 이리 갔다 하겠습니다. 그냥 누가 뭐 우리 실질적으로는 수석 부회장이 해야 되고 그 다음 부회장이 감사 그러지 않고 앉아서 좌측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좌측의 토론자로 오신 임창철 세종교육원장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세종특별자치시 이름값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늘 여기를 오면서 오늘 이야기가 교 원장님들이 아주 다양하게 내놓은 주제가 똑같은 쇼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원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많은 형제가 많은 다자녀 속에서 교육을 하다가 이제 산업화되면서 홀로 가지고 그리고 나 하나만 나 아들 딸 부은만 하나만 나 잘 기르자는 이 차원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했거든요. 근데 정책도 한번 잘못하면은 지금과 같은 아까 최규 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200년 있으면 인구가 제로가 된다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정부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하나만 낳더라도 잘 기르자는 이 내용보다는 정부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 발전도 시키고 효와 더불어 또 부모님들한테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효를 하는 것이 바로 그거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여기 출제 내는 걸로 얘기하자 보면은 뭐 5분까지는 안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한테 아이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한테 모든 사물에 대한 감사와 칭찬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자면 전국의 원장님들이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이 됐든 누가 됐든 구분하지 말고 모든 사물한테 감사와 칭찬을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못 뛰는 일이 없는 거거든요. 다 잘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감사와 칭찬. 우리가 저는 경험이 이게 있어요. 옛날에 버려진 된장도
칭찬하는 게 먹었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저는 실제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그 발효식품도 그린데 또 우리가 먼저 그 원준원장님이 부지던 양파 하시는 분 했듯이 이거를 사물한테도 하지만 이거 역으로 사람한테 하자 이렇게 되면은 모든 부채가 감사와 칭찬이니까 절대로 효론 잘하는 학생은 불효를 하지 않는다. 또 스승님한테 선생님한테 불효하지 않는다. 요즘에 있잖아요. 효를 안 하고 또 부모님이 또 아이를 갖다가 귀찮으면은 해서 또 죽기도 하고 또 자식이 부모를 때려서 죽기도 하고 또 한 번은 보험금을 노리기 위해서 아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서 중요한 아내를 죽이고 부모 죽이고 자식 죽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육 원장님들과 함께 노력하면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은 감사와 칭찬과 부모, 스승을 형제자매와 이웃, 선배, 물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함께 하모니하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국의 교육 원장님들이 인성교육에 맞도록 또 각 정부 차원에서 시도 교육청과 업무 협약 등을 통해서 다른 인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캠페인 그 각 지자체별로 캠페인을 열어서 효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실은 성산 효대학교에서 효 지도사를 양성을 많이 했습니다. 양성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의존하는 것보다도 여러 효 교육 원장님들과 함께 이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산대에서는 효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을 우선 처음 시작이라는 걸로 지금부터 하고 앞으로 한국사회 효 교육의 총본산인 성산교육교와 우리 효 원장님들과 함께 전국 각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인 역할하는데 절실하다고 느낍니다. 현재는 효 자격증을 발급만 했을 뿐이지 그 자격증 어디에 쓸 곳이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효학교하면 성산대 아닙니까? 대학교 차원하고 또 우리 교육원 원장님들과 함께 노력해서 초, 중, 고 교육과정을 인성교육의 영역에서 효교육을 연간 아주 일정 시간 교육청에서 하도록 이수를 법제화하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원장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또 말이 길어지면 다음 분들이 있으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오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오늘 그 발표 중에 우리 효지도사님이 나왔으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제도적으로 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데 거기에 비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데가 학교다. 그냥 학교와 관계를 철저히 해서 그런 걸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크게 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측으로 간다. 이런 이 책자로 줄이면 페이지, 자기 발표할 때는 4페이지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우측으로 가서 박상도 우리 교육원장은 대전 교육부 예,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소승갑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여기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신데 한국산업기술원 24년째 지방의원님들 지도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에 있는 전국 노인연수원, 중앙연수원에 제가 전임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저짝 성남에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는 인성과 또 제가 대체의학을 하기 때문에 의학 그리고 효에 대해서는 늘 강의 시간 3시간 중에 1시간은 효를 합니다. 먼저 우리 앞으로 7분이 남았는데 제가 먼저 이 주최 측의 인사를 먼저 대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학술대를 이렇게 성대하게 개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소승갑 우리 총장님 그리고 우리 임원님들 특히 국장님들
이 서류, 장소 이런 거 준비해 주시느라고 우리 박수 한번 치시죠.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주제를 발표해 주시고 시간도 없는데 우리 치기보 원장님께도 이렇게 주옥 같은 발표해 주셨는데 박수 한번 치시죠. 저는 오늘 치기보 우리 원장님의 바탕 위에 제가 평소에 저도 20년째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우리 원장님, 오은명 원장님 밑에서 그때는 제가 본원을 하면서 쭉 어떻게 앞으로 비전이 있을까? 비전은 세 가지. 지도자는 무엇인가부터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첫째, 효와 인성은 하나의 집을 질 때 터입니다. 아무리 석가래하게 기둥이 좋아도 터가 낮으면 그 집은 오래 못 가고 싫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기본 바탕이 바로 효와 인성이다. 그래서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효행 집안에서 오늘 의원님들 세 분 계신데 충신이 나옵니다. 우리 의원님들 오신 분들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의원님 나오러 왔습니다. 그래서 효와 인성은 우리가 올바른 쪽으로 생각만 하냐, 또 실천하고 본보기가 돼야 되고, 또 타인과 관계를 잘해서 자기 실력은 15%요, 대인관계는 85%. 대인관계를 잘하는 분이 석시더석시스풀 인간의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이 세상의 모든 건 사람이 합니다. 상도 주고 벌도 주는 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기본인 우리 효와 인성을 가리키는 우리 지도자들 자축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들도 자축박수 쳐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옛날에 63빌딩 서울 가서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구경했습니다. 지금 대전에도 50층짜리가 씁니다. 전주에도 씁니다. 이렇게 세상은 10년 공부가 1년 안으로, 30년이 3년 안으로 계약되는 게 바로 우리 교육입니다. 이 세상을 무섭게 바꾸는 건 사람이지만 사람을 뭘로 바꾸느냐? 사람은 에듀케이션, 교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하고 우리 지도자들도 늘 이렇게 1년에 2번씩, 3번씩 이렇게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포럼으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과거의 문명자, 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의 문명자, 교육을 받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지도자는 앞서서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이 지도자 방향이 아니라 방향을 어떻게 트느냐가 지도자 가장 근본이다. 저는 지도자의 역할 5가지, 비전 3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려요. 첫째, 수신 제거. 지도자는 자기 건강 챙기고 가정 챙기고 학문을 열심히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루 상비를 조심해야 돼요. 지도자 입에서 불평, 불만, 폄하가 나만 합니다. 늘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그거 안 왔을 때, 그거 없을 때, 그거를 존경하면 나중에 전부 덕불고 필요인이요, 이웃으로부터 다 듣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매사에 긍정적으로 살자. 그 록펠러, 빌 게이츠, 세계적인 부들 또 아침에 눈을 뜨면은 바로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자기 일체심조 마음에 달렸다. 그 다음에 실력은 부족하더라도 예의 없으면 지도자는 안 됩니다. 저 사람 분명히 3살, 2살 나보다 밑인데 그 반말하고 뭐고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안 됩니다. 늘 1년이라도 6개월이라도 2년이라도 선배님을 선배라고 해야 지도자다. 지도자는 실력보다 예의잖아요. 우리가 뭡니까? 인성, 예절 배우는 사람들이다. 자, 앞으로 어떻게 비전이 나서 전 3가지입니다. 저는 첫째, 한자를 학교에서 배워야 된다. 왜? 우리 한글 있는데 무슨 한자냐? 라고 할지 모르지만 가와만사사, 자와쌍진다, 천년, 한글로서는 풀이가 안 됩니다. 다만 영어라도 우리는 한자를 배워서 앞으로 효를 가리키자. 두 번째는 초중교, 아까 우리 임상철 세종원장이 말씀드렸지만 정규 과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대전에도 몇 분, 우리 충청남도도 몇 분, 사실 국회의원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여기도 그렇지만 강원식 씨가 또 이번 우리가 간사돼서 얼마 전에 쫓아갔어요. 이거 우리 바로 우리 초중교에 정식 과목 좀 넣어달라. 들어갈 수 없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마지막으로는 정치 쪽, 우리 대전시가 23명의 의원이 7명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각 시도에서는 여기 의원님들 계시고, 의원님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예산을 전부 세워주고, 예, 행정사무감사 조사하는 게 의원님들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정치적, 그래서 유성구청장 별 아니지만
구청장도 입어놓고 대전 경찰청장이 이번 42기로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지도자들을 넣어야 효가 발전되고 솔직히 보조금을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못 받습니까? 그래서 끝으로 결론적으로는 한국효문화진흥원이 대전에 있는 것을 빨리 복집으로 한국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최기복 원장님 전번에 행안부 만날 때 말씀드렸고 저도 지금 얘기 중에 있는데 한국효문화진흥원이 복집으로 가고 각 시도에 있는 센터로 해서 우리가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생기기 전에 원경 원장이 있을 때 3억을 받았어요. 우리 교육원에 썼습니다. 그런데 그 효문화 교육원이 와서 3억이 그걸로 들어갔어요. 양쪽에 없었어요. 빨리 제가 원장을 보내서 복집을 보내고 각 시도에는 센터로 해서 3억 내지 5억 충분히 받았어요. 그래서 돈을 받지 말고 자격증명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효를 전국적으로 삶의 질 향상이고 삶의 기본의 효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이렇게 3가지가 있다 말씀드리면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좀 뛰어가겠습니다. 멀리 늦게 오셔서 그러지만 정말 멀리 혼자 이렇게 오셔서 그리고 우리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유철씨 우리 부회장으로 뛰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철씨 부회장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막 각계각층에서 효 살리려고 노력하시고 우리 대학에서 노력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좋은 그 발전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하면서 토론하시겠습니다. 유철씨입니다. 하남시효 인성진흥본부를 맡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효문화학술대회를 개최해주신 소승갑 총재님 존경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발제해주신 충청 효지도사 교육원의 최기복 원장님 농고 자세히 잘 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고 말씀 잘 들었는데요. 현 상황에서 저희들 송산교대학이 20년 됐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 저는 가지고 오지 못했지만은 어쨌든 참담한 현실, 효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정스럽지만은 주제에 맞게끔 근거와 논리에 의해서 논문 형식을 다 발표했으면 우리 학술대회가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되지 않겠느냐. 자기의 있는 생각 그냥 근거 없이 어떤 전문가가 가짜뉴스 인터넷 보고 한 15가지 내가 지적해서 울산 세미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현지도사 자기의 생각 갖고 공자님의 말씀, 논어의 맹자에 다 근거가 있고 고전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거 근거해가지고 말씀을 해야 되고 논문 형식으로 앞으로 했으면 우리 효교육의 세미나가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본격적으로 저의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내용이 한국 효인성 교육에 미치는 효지도사 여건의 개념입니다. 우선 서론 들어가면서 하모니 효에 대한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 개념은 본질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대에 따라서 실천 방법은 달라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적 효는 사랑의 원천 속에 상호적인 존중, 이타적인 배려, 민주적 원활한 소통과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호적인 효 실천을 할 때 부모와 자식이 더 나아가서 이웃까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냐? 2500년 전에 공자님의 부자 자효 아시죠? 자자는 사람 자자 아닙니까? 부모는 아들한테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그에 따른 공경에 따른 자식은 조도를 해야 된다. 서로 상호적인 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자효, 부자도 똑같은 소리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는 공자의 인해사상입니다. 얘는 뭡니까? 인간관계에서 서로 친해하라는 뜻으로 조화로운 효, 다른 말로 하모니 효입니다.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베풀고 또 나눔을 베풀어서
서로 배려를 하는 효가 서로 하는 상호적인 효과를 하모니 효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휘부 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복정적인 효, 농경사회에서 이 완전히 복정적인 효, 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강압적인 효만 이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수직적인 효는 절대 맞지를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공자님이 2500년 전에 한 부자 자유에 의한 서로 하는 효, 사랑을 베풀고 또 밑에 사람들은 효도 하는 하모니 효를 이니셜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효, 지긋지긋해. 그런 효, 민들이 고생시키는 그런 효를 왜 하려고 해? 학생들 보면 효, 다들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데 효라는 말 쓰지 말고 공자님이 말씀한 하모니 효를 이니셜로 앞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효 인성교육이 미치는 지도사의 역할로 첫째, 효 지도사의 역할은 사명감과 함께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가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인성교육은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길러주는 일로서 기본적인 행동이 즉 예의는 뭡니까? 인사, 효, 하모니 효, 배려 등 타인 관계적 영역 등 이것들의 덕목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선적인 인성교육 방법의 예법, 즉 공수인사를 철저히 가르치고 인사해야 합니다. 인사말로 저희들은 소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 며칠 전에 제10기 31명을 졸업시켰는데요. 거기 대부분 온 사람들이 하남 효교육에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 혼자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 250명의 인원을 다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진정성 보이는 단체인 것 같다. 두 번째, 손녀, 손자가 아니면은 아들, 딸들이 와서 집에 와서 인사가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받길래 간단해서 자기도 교육을 받겠다고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며칠 전에 32명 졸업을 했는데 우리 이용순 국장한테 좀 보내는 여기다 이 단체에다가 올리라고 그랬는데 축하한다 소리만 하고 본인이 축하받자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 행사에 서 올리는데 올리지 않더라도 부탁을 해도 좀 참고해서 앞으로는 좀 올렸으면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럼 전국에서 하는 행사가 엄청 많아요. 근데 단독으로 올라와요. 교육원장도 하나도 몰라요. 큰일 많이 하시대. 저번에 가서도 세미나에서 발표도 하시고. 그거 왜 안 하는지 SNS에 통 우리 원장들이 활용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성지도사들은 단순히 효라만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현대적인 하모니의 이미지를 갖고 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자 자유하는 서로 하는 효, 인해 사람 배려하는 효, 하모니 효를 실천해야 되고 몸에 익숙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 인성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요구가 됩니다. 세상은 변화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 청소년들의 교육적, 문화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비전으로서는 교인성교육원의 교육 정책적인 설립과 양질의 교지도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양장애 지원에 관한 법 13조가 있어요. 13조 아시죠? 13조에 의해서 사업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바르게 살기나 재활군인회나 새마을운동 다 운영비가 인건비가 다 가는데 우리만 안 받고 있어요. 운영비 쓸 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문화진흥원의 김덕kim 교수하고 최종민 보건복지부 위원들 찾아가서도 얘기를 하고 황 의원이 발의를 했지만은 곧 최종민 하남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11월 중순에 국회에 본회의에 발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조합시대로 와서 제가 장담을 하고 갔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돈이 관계된 게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거의 90% 80% 잘린다고 봅니다. 이렇게 열심히 뜨는 생명은 우리 교육원의 자본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마련하는 그런 것법을 만들어야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도 우리 원장들이 화이팅 소리 한 번 안 합니다. 그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되고 우리 교단체가 한 50여 개 되는데 원장 교육원장 17밖에 안 되는 초란 활동하는 교육원은 17밖에 안 돼요. 효인성 진흥교육 비쪽으로 개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원 내지 교단체들이 가드 캠페인도 하고 효를 살리지 않는 운동을 해서 선진 국민 사상을 높여가가지고 국민 하나하나가
하모니 효를 실천하도록 하는데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오셨어요. 저는 우리 유철식 원장님이 이렇게 저변학교 효를 저변학교 하는데 먼저 효행장려법 13조 민간장려법을 지원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철시키려면 하나로 우리가 단합해야 된다. 그리고 SNS나 이런 것들을 많은 매체를 통해서 좀 더 홍보를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하루가 빨리 정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까지 약 몇십 년 동안 효행장려법이 통과된 뒤에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지원 운영비를 못 받았다는 건 어떤 면에서 단합이 덜 됐다. 하모니가 안지 덜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육원장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다고 해서 앞으로 더 하모니 하는데 일조를 하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차종목 우리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도 하시면서 일이라는 게 정말 그냥 우리가 소리 내면 되는 줄 알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힘들지만 오늘 말씀드릴 걸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는 45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소개로 보고 참고를 하고요. 제 막내가 일본에 있는데요. 일본에서 그저께 왔는데 효자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부모님께 전화 잘 드리고 인사 잘 하고 이렇게 알았는데 오히려 전화를 안 하는 게 효자죠. 전화를 안 하는 게 효자예요. 왜 그러냐? 전화만 하면 뭐 아버지 돈 한 500만 원 필요한데요. 1000만 원 필요한데요. 저는 셀러리맨이라서 그거 갚으려면요 1년 후에 절약해야 돼요. 그래서 이 효 개념이 무조건 뭐 전화 잘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하는 게 그 근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놓치고 행위로만 너무 집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감히 가져봤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45페이지에 2010년도 제가 이 논문을 효지도사를 어떻게 양성을 시키고 효지도사의 역할이 뭔가를 사실 2012년도에 이 논문을 썼던 거를 약간만 효 심리치료사가 필요하다는 것만 추가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논문을 썼을 때 그 내용에 그 당시에 보면 2010년도에 조선일보에 뭐라고 썼냐면요. 인구 제한을 얘기를 했었어요. 조선일보가. 근데 10년 후, 앞으로 10년 후 이 인구 제한이 온다라고 했는데 그게 제가 45페이지, 46페이지에 실질적인 그 사항을 그 당시에 썼던 거를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면 2020년에 인구 제한이 왔나요? 우리는 이렇게 측정 자기 나름대로 추론적인 것을 마구 주입시켜서 사람 불안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인구 제한이라는 의미가 결국은 뭘까요? 노인에 대한 사항이 많아지고 젊은 세대가 지워진다는 얘기인데 사람이 살아가는 게 꼭 노인이 기능이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효 지도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잘 지도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효 지도사의 역할이 아니냐. 최근에 사건 터지기 이태원 사건만 봐도 지금 바라보는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다뤄요. 현상만.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자고요. 과연 부모 자녀 간에 잘 양육하고 대화가 소통이 되고 마음이 허전하지 않도록 자꾸만 이런 청년들이 아이들이 겉도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 자녀 간에 안전하고 그런 불안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게임이나 중독이나 술먹으러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부분 누구 책임이에요? 결국 부모 책임인 거예요. 그걸 사람 자아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효 지도사들이 정확하게 전파하고 현상에 맞도록 해주지 않으면 우리 효 지도사 역할이 제대로 쓸까라는 걸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족 체계가 잘 형성되는 것이 우리가 효 지도사 할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찾고 정부에다가 이런 보이지 않는 정신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런 대형 사고는 늘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문화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효 지도사다라는 것을 정부의 정책적으로 건의하고 또 그렇게 해서 효 지도사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이 논문의 핵심은 뭐냐면요. 효 지도사를 우리 사회복지사가 불과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사회복지사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근접 영역을 본 거예요. 효 지도사도 사회복지사와 같이 근접 영역으로 보고 그 부분을 제가 여기다 표시해 놓은 게 뭐냐면 현재는 효훈련자, 교육자, 강사만 배치하고 있어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예.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무슨 관리자부터 제대로 그렇지 돼요. 이런 거 진행할 때 다 연관되잖아요. 음향 테스트, 이 진행하는 방법, 의전 문제 이런 거 쓰면 마음 상해가지고 돌아가시고 그러면 이게 효교육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자, 그 다음에 촉진자 이런 거 정책가, 효 정책가 이런 국회의원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을 배출해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효 지도사들이 각 요소에서 박혀서 사회복지사 같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그래 효 지도사도 많이 배양되고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효 강의하는 사람은 배울 줄 아니까 강의할 자리가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사회복지사를 바라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갈 것이냐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걸 저는 창발 시스템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창발 시스템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해서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지도사들끼리 자조 모임, 자기 조직화가 활성화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창발 조직에 대한 핵심인데 우리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활해야 될 역할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비전을 그렇게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선에서 느끼고 또 그렇게 하면 효지도사가 양성화되는 그런 국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복지사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보다 더 효복지사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아직 정부가 그렇게 못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 책임이다. 우리 부모들 책임이고 우리 효교육원에서 원장님들도 좀 책임을 느끼면서 그런 공감대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머리 대구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짧게 5분 안에 끝내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온 김자윤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솔지 어린이집이라는 어린이집을 운영을 20여 년 넘게 했고요. 또 부모교육 전문 강사로 제가 책을 2권을 발간을 했습니다. 엄마가 제일 좋아요, 아빠 제일 사랑해요라는 2권의 책을 가지고 저자직강으로 부모교육을 전국으로 다니고 있고요. 또한 대구의 수성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또 전국의 원광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 유아교육학을 같이 하고 있는 외래 교수로 하고 있는 김자윤입니다. 소리 들으면 돼. 되나요? 들려요. 들립니까? 네. 제 소리는 잘 들었습니까? 네. 예. 여하튼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소승갑 차장님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 각 단체의 우리 원장님들, 각 지역의 원장님들과 또 이렇게 귀하신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장마지만 각 소세미나로 여러분들과 같이 자리를 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효에 대해서 강의를 참 많이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많은 모습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원장으로서 또 엄마로서 강사로서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에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이 되었는가라는 그게 아주 제가 깊이 고심을 해봤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거의 하나, 아니면 둘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를 모시고 사세요. 자기 부모는 전화 오는 것조차도 귀찮고 부모는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 젊은 세대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엄청 많습니다. 그 반면에 관심이 많은 반면에 아이를 버려둡니다. 왜? 엄마 아빠의 사회생활로 인하여. 이유는 사회생활로 인하여라고 하지만 사회생활로 인하여 버려지는 아이도 있겠죠. 지금 여기서 제가 버려진다는 의미는 아이에게 관심을 전혀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밤새 열이 나서 또 이 아이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제가 지금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보고 있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까지 가서 우리 학생들, 제가 유아교육과에 강의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볼 때도 효 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부모들의 잘못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안 해도 된다, 나는 괜찮다, 너만 잘 되면 돼 라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널 그렇게 얘기했어,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아빠가 널 그렇게 했어, 우리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지금은 우리가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올바른 인식의 자기 중요성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을 줄 줄도 압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일방적인 사랑을 요구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제가 효를 가르치는 것, 첫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부모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싫어할까 좋아할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하자. 그게 어떤 일이 됐든, 너네들이 학교 강의실에서 앉아있든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다른 어떤 동호회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 부모가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과연 좋아할까? 아니면 근심하지 않을까? 라고 하나만 생각해보고 우리 모든 일을 시작을 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아놀드 조셉 토인비가 한국의 효 사상과 경로 사상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왜? 그 경로 사상이 무엇이었느냐? 부모가 아이를 업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놀랐습니다. 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놀드 토인비가 한국에도 이렇게 멋있고 대단하고 훌륭한 효가 살아있다, 이 효를 살리자라고 엄청 책자에서도 어디에서도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거기에서도 배웠고요. 지금 현실은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신만 알다 보니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없어졌지만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실이 없어졌습니다. 공감대 형성은 자기의 자존감이 있는 아이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있는 어른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감대를 우리가 형성받지 못한다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의를 표하고 조문도 가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왜 갔어?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무슨 말이냐면 사회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생겼을 때 어머나 어쩌나, 어떻게 하나 그렇게 됐을까, 아유 너무 아쉽다, 젊은 애들이 저런 일이 생겨서 라는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는데 공감대 형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70%입니다. 현재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또 공감대 형성을 할 줄 모르다 보니 지금 같은 이런 현실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모든 강의장에서 우리 효 지도사들이 강의를 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정말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면 많은 현장에 나가셔서 강의를 하실 때 정말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전달을 해달라, 제대로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으로 강의를 해달라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 뜻에 동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지금의 현실은
여기서 멈춰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효 지도사가 또 우리가 다시 여기서 분발해서 더 나아가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지도사의 역할을 다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실은 제일 가까운데 여기가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냐면 우리 조정현 박사가 있는 데가 제일 가까워요. 저기 이제까지 우리 조정현 박사는 원불교에서 교무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를 다 다니면서 교무 활동을 하셔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갑작가는 구하면서 지금 중국마을 사회복지법인데 원장으로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 원불교를 교무님들 많이 인사를 할 기회를 가진 것은 우리 조정현 박사가 이렇게 현대교회 또 우리 대학이 지금 최선기 총장님 목사인데도 그 자리를 같이 화합시키는 게가 바로 조정현 박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이 충분히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발표 좀 해. 그 발표 빨리 하고 갈게요. 네, 방금 소개받은 조정현입니다. 네, 저는 과분하게 또 총재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발제를 해주신 초기복 원장님, 일단 발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복 원장님께서 시대정신에 접목하여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DNA처럼 무의식 속에 불어넣어야 한다. 이 부분이 이제 효와 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찍부터 효는 유전자적 전통이라고 저는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을 구별할 때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유전자 속에 효가 당연히 있어야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인성 부분이 효를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형성되어 있어야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갈수록 보이지가 않고 오죽하면은 우리 최기복 원장님께서 DNA처럼 무의식 속에 불어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61쪽에 제 자료가 있습니다. 제목을 우선 봐주시면은 분열과 혼란의 시대, 이 시대적 상황 무엇이 대안일까? 단연코 저는 효와 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효와 인성이 대안일까? 이 분열의 부분은 서로의 주장이 다르니까 분열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지향점이 다르니까 분열이 되고, 그래서 저는 거기 보면 대산 김대거 종사의 효사상을 중심으로 이 효와 인성이 우리 시대의 대안,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영원한 대안이 효와 인성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 원불교에서 3대 종국사를 지내신 대산 김대거 종사께서 효사상을 누구보다도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어요. 아까 우리 김자연 원장님께서 그 사랑의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효의 실천은,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한마디로. 잣줄이 내려야, 사랑이 내려야, 자비가 내려야, 인이 뿌리 내려야 효줄이 올라간다. 네, 잣줄. 자유로운 자자요. 부자 자유 할 때 자자요. 그 잣줄이 내려야 효줄이 올라간다. 이 자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온통 쏟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념 부분, 기타 모든 부분에 서로 차이가 있더라도 일단 사랑으로 시작해야 된다. 사랑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 사랑 부분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 미사일 부분 또 쏘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랑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연 효와 인성 부분을 인성 부분을 되살려서 그 유전자적 전통에서 그 유전자 속에서 살려내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일단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크게. 우리 민족에 대한, 그 다음에 인류에 대한 가장 큰 불효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우리 민족에 대한 인류에 대한 가장 큰 불효가. 저출산 고령화시 때 안 낳는 거지. 배를 이어가지고 네,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저는 분단이라는 걸 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단이라. 그러니까 우리 남과 북이 형제 자매잖아요. 그런데 서로 충질하고 서로 그냥 그렇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불효입니까? 우리 민족에 대한 불효예요. 인류에 대한 불효예요. 이 부분을 대산 김대거 3대 종법사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승공보다는 화공이 좋고, 네, 화공이 좋고, 멸공보다는 부공이 좋고, 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민족이 하나 되자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페이지 66쪽에 있죠. 2014년 한국을 방문한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기자 한 분이 기내에서 한국의 그 통일에 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어머니가 같기 때문에. 어머니가 같기 때문에. 네, 남과 북의 이 형제들은 어머니가 같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의 통일 부분이, 저는 여기서 통일 부분을 남과 북이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고 이런 부분보다는 자유롭게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네, 평화적으로 서로 자유롭게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정권이 바뀌어서 이게 무뎌지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거와 정치와 상관없이 서로 자유롭게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통일이고 통일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유롭게 다닌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힘들게 했던 형제 자매가 다시 만나는 거고, 부모와 자식 간에 만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고 결국은 인류에 대한 불효도 해결이 된다. 그것의 핵심을 저는 효와 인성의 부활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발제 주신 우리 고정현 박사, 원장님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생각합니다. 박수로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발표 주신 토론을 주실 우리 성양 박사, 지금 제가 이거 앉아있으면 성양 얼마나 그 발표를 하면 발표를 하니까 그러면 떨릴 것이 가슴이 들리면 떨렸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일찍 식을 걸 그랬어요. 그래야 내가 일찍 말아버렸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소 운동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성양 박사가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고맙고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매도 먼저 맞아야 좀 나을 텐데. 원장님들께서 이미 말씀들을 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떤 말을 해야 되나 한 분 한 분 들을 때마다 고민이 좀 쌓여가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쪽수는요, 토론 7번에 71쪽, 그리고 이제 그 앞에는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언론계, 또 사회 장애인 그런 복지 기관에서 또 이사로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법무부도, 그리고 이제 연구 부분, 다양하게 효 실천적인 거를 적용하면서 해보려고 연구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71쪽 보면은요, 이제 효 인성 부재라고 나오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언급된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제 생각에는 72쪽 보면은 아까 말씀 다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좀 반복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또 한 번 더 말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이태원 참사 언급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래도 부모 자녀 간의 정서적인 그런 문제가 내재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외형적인 형상적인 것만 보지 않고 그 부모 자녀 간의 내적인 정서적인 그런 문제까지도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흔히들 그러잖아요. 어떻게 애들 그렇게 가서 왜 미루어해가지고 갑자기 그런 참사를 당하니? 거기까지만이에요. 그리고 뭐 그런 책임적인 거는 뭐 경찰이 뭐 그런 그 외부적인 거잖아요. 거기에서 부모하고는 결코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는 효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아까 박사님들, 차 박사님이나 우리 또 김재현 선생님 박사님이나 언급해 주셨듯이 그 부분을 정말 저희가 뼈저리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언급되지 않아서 저희 토론에서라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더 내용은 이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고요. 다음에 효교육원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효교육원에서 저희가 교육을 받아요. 받고 나면 하고 나면 수료 받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랬을 때 저는 좀 고언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생각이라는 게 있죠. 저희 어른들이 우리 자녀한테 생각 좀 해봐 그러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수료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만 생각하는데 교육이 아니고 요즘 보면 뭐 노래도 그 부모 가족 뭐 그런 이야기 들어가면 무조건 효잔치, 효노래. 그리고 연극도 가족 이야기 나오면은 그냥 효연극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뭐 영화 같은 거 뭐 특별한 그런 제목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내용에 어떤 분석적인 부분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게 왜 효와 연결되는지 저희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교 가면 동아리 있잖아요. 저희도 동아리처럼 효지도사 끝나고 나면 그렇게 모아서 같이 머리 맞대고 생각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우리 효교육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효지도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물론 교육 있죠. 실제 현장에 나가면 제가 초등부 다 나가보고 또 복지센터도 나가보고 노인 경로당까지 다 나가봐요. 일부러요. 어떤 교육이 필요하는가 보면은 사실은 저도 길거리에서라도 혹시나 효지도사입니다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반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요, 너무 반가워요 하고 웃다가 보면 내가 잘못 웃었나? 잘못 미소를 보냈나?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사실 젊은 여성들이나 또 젊은 청소년들이 왔을 경우 오히려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렵대요. 어른들 모시는 게 더 어려워져서 선생님 저 공부 그만하고 싶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간략하게 서산대사의 답설가 이거를 한번 메모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또 교육의 한 파트로서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코칭의 부분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코칭에서는 서로 이제 73쪽 보면은 좀 아래쪽에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 포인트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를 부여해요. 코칭의 교육 방법은.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고 행동하도록 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줘요. 근데 이거는 혼자서 못해요. 같이 해야 되는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교육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부모 자녀의 효 교육과 너무 흡사해서 만약에 기회가 되면 이 교육 방법은 다음에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조로 넘어가면요. 정말 바라보고 모델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저 따라가고 싶어요. 제가 대전의 효지도사 3기입니다. 근데 1기 여기에 계시죠. 우리 소송갑 총리님, 또 여기 최기복 원장님, 너무나 사랑하는 존경하는 선배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좋은 거를 자꾸 쳐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힘들었을 때 저기 전주에서 대전까지 오가면서 정말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효지도사잖아요. 우리 최기복 원장님도.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한국효문화진흥원까지 만들게 됐잖아요. 저희가.
스스로 운동하고 서명 운동하고 그래서 제가 언급을 했어요. 여기 중에서 제가 우리 총재님 말씀 중에서 보면 살아있는 상록수라는 거 지금도 현재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효 지도사의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생겼는데 저도 열심히 발 뻗고 막 뛰두르고 서명운동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좀 달라진 게 있을까? 네. 그런 게 다들 좀 의아해하세요. 그거는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저희가 정말 실력도 갖추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런 구조적 시스템 그런 게 제대로 갖추었을 때 저희가 당당하게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학교 밖 청소년들 1분만 더 해도 되나요? 끊어진다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 배제대에서 그 행사가 있었어요. 제가 학교 밖 청소년들 한 10여 년 했거든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 배제대 관광학과 교수를 만났어요. 박사님. 그래서 앞에서 10배를 더 했어요. 한국효문화진흥원 정말 전문가가 들어가야 돼요. 뭐 박사에서 들어가고 싶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소방서 불 끄러 가는데 전기공사 하는 사람이 가면 안 되잖아요. 급격이다. 그러면서 제가 한국협부리 축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책자를 보면은 사업체가 와서 그냥 일반적인 축제예요. 거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효의 스토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뭘 하시냐면 올해는 이미 끝났고요. 내년에 할 때 그 사업체를 선정했을 때 그럼 미리 교수님을 초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효 정신과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관해서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저 잘한 것 같은데요. 네. 그쵸? 감사합니다. 어플에 들어가서 죄송해요. 근데 정말 이런 게 정말 효 지도사의 비전이고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저희 효 지도사들이 해야 할 일 너무나 많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이다.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우리 효 교육원에서도 수료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막 걸음마 하잖아요. 그러니까 웅지를 틀 수 있도록 그런 환경도 더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들으니까 효지도사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서 제가 항상 우리 대전효문화진흥원을 갔을 때 항상 느끼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우리 최기복 원장, 박상도 원장, 임창철 원장, 또 차정욱 감사. 이게 지금 대전의 중심 축을 갖고 있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지금 전문가가 아까 성향 박사님 아니라 전문가가 진흥원장을 딱 해야 이게 무엇이 돌아가는지 전문가가 아닌데도 다들 그거 내가 전라북도 있으면 그 진흥원 있으면 내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우리 진흥원에 훌륭한 분이 우리 효교육원장 많잖아요. 근데 뭔가 조금 모자란 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라고 촉구하는 마음으로 성향 박사가 논제를 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하다 하고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우리 패널들은 종합해 보니까 너무 좋은. 저는 이 전국의 학술대회를 하고 저만 여기서도 뭐 전라북도에서 뭐 이번에 5번째 해보던 일수가 4번 있어요.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진지한 학술대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정말 질서 있고 또 나름대로 그 논체가 깊었고 또 우리가 개선해야 할 것도 지적했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이렇게 예산 조사하는 거 참 자랑스럽다. 그래서 내가 도지사한테 이거 여러분들 일일이 가서 브리핑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발제도 했고 좋다, 모습도 너무 좋았다. 이렇게 해서 도지사 면담할 때 여러분들한테 여기 사진 찍는 거 갖다 보여.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저 학장님한테나 그 교직원 그 교수들이 다 너무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예산 주면서 이 예산 주면서 이거 학생들이 하라고 했습니다. 전라북도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 김지혜만 뒤에 계시는 원장님이랑 파이팅 합시다. 한번 합시다. 네, 전라북도 김지혜 파이팅!